팬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혁신위원이 더 낫죠? 기분이. 아니요, 저는 순천 당협위원장이 제일 좋습니다. 괜히 또 정치적 발언하시네요. 아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예. 혁신위원 되셨으면 이제 혁신위원으로 불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요새 지금 무슨 기간이죠? 혹시 천하람 변호사님 아십니까?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요거 예. 다른 방송에서 몇 번 하셨습니까? 솔직히.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동시간대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우리 또 뉴스킹 잘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킹 삼행시 또는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만약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입니다. 네, 하여튼 뭐 청취율 조사가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도 예. 저도 뭐 자유로울 순 없죠.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방송이 있으니까요. 예. 네, 우리 저 제작진이 또 삼행시 한번 해주라고 하는데 하실 분 없죠? 이 쪼려요 킹자가 들어가는 게. 예. 그냥 넘어갑시다. 뭐 예. 한번 뉴자 해봐요. 뉴스가 쓱. 이거 못하겠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스피디하게 전해드립니다. 킹카 박지현과 함께하십시오.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옛날 단어인가요, 킹카? 감사합니다. 킹왕짱으로 할까? 킹왕짱.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게 킹받주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약간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 소식 인사 독고다이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있었는데 먼저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네, 방금 들으신 발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세 번째 낙마자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전 정부 인사에서 훌륭한 사람 봤냐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자기를 디스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라면서 여야가 50보 100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목을 독고다 이렇게 달았는데 라디오에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거? 일본 특공대 뭐 이런 얘기고 네. 정치권에서 많이 예전에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네. 독불 장군으로 바꿀까다가 뭐 약간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아마 제가 해봤습니다. 일본어를 잠깐 내가 특공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천하람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박민영 대변인과 뭐 거의 200% 같은 의견입니다. 같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치는 우리가 국민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평가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상대 정당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절대평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떤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 정권 내지는 상대 진영보다 잘했다라는 비교 형태의 발언은 그냥 저같이 방송 나와서 패널로 상대당이나 토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언어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는 거는 패널들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인데 더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 이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매일 기대를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높은 기대가 조수지. 네. 긍정적 기대도 있지만 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면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하는 게 하는 좋다고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빈도를 약간 줄일 수는 있겠죠. 예, 뭐 예, 매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정식의 이제 큰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아하. 의견도 나오고 저도 거기에도 공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대통령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올까를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렇죠.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저런 거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좋다. 좀 전에 지금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했는데 뭐 거침이 없어요. 뭐 박지원 전 위원장도 저격을 하고 윤 대통령 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신발언 우리도 같은 젊은 입장에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뭐 200% 공감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비판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대한민국 발전은 뭐 언제 합니까? 예, 그럼 계속 제자리만 돌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니까요. 맞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이 장관 임명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뭐 누구는 음주운전하고 대선 나오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던데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럼 만약에 진짜로 당대표를 출마를 선언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비판 안 할 겁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조금만 더 하자면 네. 박민영 대변인이 약간 제2의 이준석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별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박민영 예. 대변인도 공격력이 엄청 좋아요. 토론을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희 대변인 뽑는 토론 배틀 우승자 2기 우승자 출신입니다. 무슨 그걸 천하람 변호사보다 잘합니까? 저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스타일이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 스타일이고 박민영 대변인 잘하는데 네. 실제로 박민영 대변인이 대선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이런 용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당 대변인으로서 적절한가에 아하.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공식 의견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 대변인이라는 건 당의 공식 의견이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아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공식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좀 선배로서 또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고 정작 저는 대변인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약간 MZ세대 특징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봐도 네. 뭐 비슷한 그런 얘기들 계속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치와 뭐 해야 할 말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왔던 거 보면 요즘 MZ세대는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는 뭐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도 경향인 MZ 것 같아요. 세대잖아요. 저는 MZ 세대가 아니라서. 저도 M에는 저도 속하긴 M에는 하더라고요. 나스라스하게 네네. 걸리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전면에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MZ 세대들이 나와서 정말 기성 정치를 좀 깰 수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공식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평가를 그런 주신 것 비판이 나올 수 같습니다. 있죠. 자, 요거만 한번 더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후보자한테 좀 고생 많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하고 교육계에서는 그 음주운전 되게 수치가 많이 높잖아요. 0.25인가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신 게 뭐 딴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좀 뒤에서 고생했다고 하는 거 하고 또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예. 언론이나 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아무래도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예. 하신 것은. 근데 이것도 자꾸 저도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언론과 야당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아하. 박순애 우리 그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 여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게 단순히 야당과 언론의 공세라고 보시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그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성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경찰청장 후보로. 이전에 지금 치안정감 6명이 지금 다 물갈이된 상황입니다. 네.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치안 총감이 이제 경찰청장이고요. 바로 밑에 이제
그 차장급 치안 정감들인데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뭔가 수사를 좀 잘하라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 행정부 장관 보면은 발언이 꽤 좀 센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경찰 직협의 삭발 단식 투쟁에 관련해서도 야당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번에 치안정감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정치 권력과 연계돼 있다라고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해당 당사자들이 좀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의도보다도 이 발언의 수위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경찰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야당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불식시킬 테니까 너무 정부를 좀 신뢰해서 같이 나가자든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현웅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 또 싸워? 또 싸워? 아이고. 아마 제목만 듣고도 아실 것 예. 같은데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4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최고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신경전이 불거졌는데요. 배 최고위원 어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안 했다, 물이 빚어 송구하다. 이렇게만 말을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 달째인지 해야 할 말만 하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한 이유, 이 대표가 앞서 MBC 라디오에서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신상을 문제 삼으며 최고위 참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라면서 본인이 혁신위는 사조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지 않냐 꼬집었습니다. 네. 이어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자, 이거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가장 많이 알 것 같으니까 이 대표가 침묵을 좀 깼어요. 네. 그리고 윤핵관 직격하는 모양새인데 싸움 모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또 홍보를 잠깐 하자면 예. 오늘 4시인가에 또 YTN 출연이 예정돼 있을 겁니다. 여기 또 오시는군요. 예. 진짜 깨알같이 우리 YTN 홍보를 잠깐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얘기해서는 뭐 완전한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항상 이제 그랬었죠. 예. 아무래도 워낙 뭐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이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해석을 나왔죠. 예를 들면 대통령 환송을 가면 또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네. 발언 양을 줄인 것 같고요. 아하.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조금 그 배현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배현진 의원은 자, 그거는 재밌네요. 역시 당에 있는 분이 나오시니까 이게 안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날씨 교통 정보를 좀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듣고 중요하죠. 예. 8시에 다시 이 얘기 이준석과 배현진의 다툼 또 싸워 부분 다시 킹스맨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킹 박준입니다. 3부 문 열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조사 기간입니다. 자꾸 청취율조사를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02 땡땡땡 전화가 오고요. 통상 잘 안 받죠. 그걸 받아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정치킹 아니고요. 네. 뉴스킹 박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듣고 있다고 좀 말씀 주시면 매우 감사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저희가 무더울 또 여름을 날려줄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싸워? 그 얘기를 킹스맨 두 번째 주제로 했는데 윤리를 지금 내일 바로 윤리잖아요. 내일이죠. 네. 천하람 변호사님. 예. 배 최고위원 보이콧 이거는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를 더 이제 그 고립무원 에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걸 안 했다, 물이 빚어서 송구하다라는 말을 안 하냐, 이걸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도 안 했다는 얘기를 예, 했는데요. 물어보면 또 안 했다고 하고. 근데 왜 그랬죠? 게다가 이제 이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놨거든요. 그렇죠. 경찰에. 게다가 이 뒷부분 무리비조 송구하다라는 얘기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이런 일이 이게 돼서 좀 당대표로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래서 배현주 최고위원께서 왜 이렇게 팩트 체크 없이 공세를 하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콧에 다른 최고위원들은 동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딱 그 네 글자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송구하다. 송구하다. 이 얘기를 송구하다. 직접 딱 발언을 하는 데까지 이끌고 싶고 고립을 시키려고 아하. 계속해서 좀 강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결론을 좀 빨리 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일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은데 권성동 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신속보다는 정확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하람 위원장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윤리위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변호사니까 네. 지금 있는 자료 정도로 결론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결론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좀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 경찰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뭐 결론 낼 수 있겠냐?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도. 그렇지만 당내에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되고 그냥 뭐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고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 연기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연기의 게 가능성도 아닌가. 있다는 예, 거죠? 저는 조금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결과 예상이 정말 팽팽합니다. 저도 뭐 이러저러 물어봐도 결론 난다는 분들도 있고 연기 미뤄질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또 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향후에 저는 이래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클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요 징계가 그럼요. 이 한 사람의 징계가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 우리 그냥 천하람 위원장 생각하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기록을 다 안 봤기 때문에 네.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 중에 한 9명 정도는 납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게 뭐 예를 들면 4-5명만 납득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저희 당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좀 뭐 그 맞는 말씀 같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뭔지가 좀 있을까요?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근거가 기다려봐야겠네요.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죠. 예. 또 O든 X든 하여튼 납득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혁신의 얘기도 잠깐 해보죠. 혁신회에서 지금 좀 나온 얘기라든지 앞으로 계획도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오늘 오후에 또 회의하고 지난 주말에는 그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밤 9시가 넘들 때까지 장기간 난상 토론을 펼쳤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혜진 부위원장의 3선 초과 이제 연임 금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천관리위원회를 대표 혼자서 구성하지 말고 차라리 최고위원들이 각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 이번에 혁신이 구성하듯이 그렇게 하면 좀 다양한 시각과 그 어떤 관점들이 뭐 반영되지 않겠냐. 그리고 공관위를 저희 당은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로 운영하지 말고 컷오프 시키는 자격심사위원회랑 전략공천위원회는 별도로 좀 나누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공천 룰 관련한 얘기들도 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그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다 어제 소식 듣고 좀 뜨억하셨을 것 같은데 충격적인데요. 6%를 기록을 했고요.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에 거의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 상승했는데 뭐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외식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뛰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조치,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7월, 8월 뭐 7%, 8%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 좀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98년 외환위기 때가 6.8% 상승.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대학 졸업 그 무렵 때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분은 조금 기억 안 나? 어릴 저는 때죠? 좀 어렸는데 예. 기억나는 게 그때 금리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조금씩 적응하면서 와 이자 많이 준다 하고 좋아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부모님 마음을 모르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저 경제적인 이런 어떤 그러네요. 신동이셨네요, 예. 진짜. 아주 천 변호사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그때 그냥 뭐 크게 기억은 안 나고요. 그냥 초등학생 정도 아니에요? 네, 초딩이었어요, 초딩.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뉴스가 굉장히 늘 우울했던 것도 이제 막 직장인들 구조조정 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 그렇죠. 많이 나왔던 거는 기억은 납니다. 물가 상승을 좀 체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못 느껴도 집에 가서 이제 처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와이프도 이제 느낍니까? 저한테 좀 적게 먹으라고 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물가도 많이 고기 좀 그만 물어 이렇게. 그 특히 기름 넣을 때 맞아요. 유가, 예. 물가가 정말 예. 체감나고 저는 특히 또 그 여수 공항에서 김포공항을 되게 제가 자주 이용하거든요, 비행기를. 아 그렇죠. 근데 비행기도 유료 할증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비행기 티켓 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실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신문을 여러 개 보고 그렇죠. 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거의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높다고 봐야 점점 더 되겠죠.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물가를 분석이 뭐 잡으려면 빅스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제 터키죠. 네.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금리 인상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 한 어마어마한 수준의 빵 인플레이션이 터집니다. 지금 예. 오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뭐 네. 물가하고 금리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할 말씀이지만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긴급 민생회의죠. 그런 것들을 매주 현장에서 챙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대통령이 회의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대통령이 회의를 열면 주무부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 강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는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4439님 우리 삼행시 좀 부탁드렸잖아요. 한번 해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아침 스펙타클한 시사 집중 킹스맨 두 분 해주셨고요. 너무 잘하시는데. 자, 스펙타클 나올 줄 몰랐어요. 5894님도 한번 해주십시오. 뉴스는 역시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킹맨 박지훈이 최고지에 영상 덕분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훌륭하십니다. 6873님도 한번 해주십시오. 뉴스다운 뉴스로 슬며시 우리 곁에 다가온 킹은 당연코 뉴스킹 박지훈. 야, 다들 너무 세 잘하시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맨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천하람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